네, 안녕하십니까. 모바일 마케팅 캠퍼스의 임헌수 선생입니다. 저는 현재 광화문 교보문고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배너에서 보이는 것처럼 출판 기념회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 후지 제록스 대표이사를 역임하신 황인태 대표님의 리더에게 인정받는 직원의 40가지 비밀이라는 책에 출판 기념회에 와 있고, 1시간 정도의 라이브 강연을 생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더에게 인정받는 직원의 40가지 비밀 황인태 저자님의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라운북 출판사의 편집자 박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평일 오후에는 다들 늦게 오시는데 오늘 너무 다 일찍 오셔가지고 네, 예외적으로 강의가 10분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반면에 또 저희 오늘 준비된 순서가 저자님 강의가 있고 그 이후에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반면에 사인회가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10분 일찍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이 모자라요. 제가 이렇게 많이 구매해 주실 줄 모르고 딱 오시는 양만 책을 준비해 놔서요. 혹시 수량이 더 필요하신 분은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댁으로 직접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책을 혹시 미리 읽고 오신 분 계신가요? 많이 계시네요. 저희 오늘 강의하시기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어제 네이버 메인 화면에도 소개가 됐었고요. 그 전에도 이미 여러 번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20대와 30대 직장인들의 제일 큰 고민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데요. 저희 황인태 대장님께서는 가장 이제 말단 사원부터 최고 경영자까지 거치지 않은 보직 없이 그것도 스스로 다 노력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이루셔서 저희가 저자님 처음 뵙고 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친근하시고 저희보다 더 겸손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 책을 작업할 때 정말 가까운 멘토를 만나는 것처럼 이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에 더하기, 이 책을 쓰시면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40분 정도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간이 길진 않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서 뵙는 저자님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황인태 저자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딱 지켰네요. 그다음에 책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은 이제 거의 다 아는 그런 내용인데 일반 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보시다시피 리더에게 인정받는 직원의 40가지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 책을 쓸 때 그 타겟팅을 어디서 할 거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30을 그 상대로 해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타겟팅을 했고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인생의 전환점에 관한 이야기 A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공의 밑받침이 되는 것들 해서 B, C, D, E. 그리고 세 번째가 성공의 뒷받침이 되는 것들에서 열정과 인간적 매력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 교육팀에 있는 김동균 팀장이나 김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들었던 그런 얘기예요. 그죠? 왜냐면 신입사원 매년 올 때마다 교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진급자 교육을 할 때 매년 또 대리 과장 교육이 있고 또 차부장 교육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그 자료들을 업데이트했고 또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달 반 만에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A, 아스파이어, 큰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책에서는 또 이렇게 써놨어요. 1장 10년 후의 직급은 오늘의 내가 만든다라고 우리
박혜연 팀장님이 이제 저는 제목을 다르게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주셨고요. 근데 이게 훨씬 낫죠, 그죠? 왜냐면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책은 또 이렇게 쓰고. 그래서 왜 꿈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건데 꿈의 의미에 대해서 이거 많이 여러분 아시는 거잖아요. 갈매기의 꿈. 저는 이거로부터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보통의 갈매기들은 항상 나는 게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냥 생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유독 이 조나단이라는 이 갈매기는 나는 것 자체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멋지게 날고 또 높이 나는 거, 높이 날아야 멀리 본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자아 실현을 위한 그 고단한 비행을 통해서 결국은 초현실 공간까지 나는 꿈을 실현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게 꿈의 의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다 아시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1979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세우고 기록한 다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84%의 학생들은 일단 계획을 세우긴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건 계획을 세웠냐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5월 달에 이렇게 졸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졸업이다. 어디로 놀러 갈까? 여름 휴가 계획을 84%는 세웠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13%는 계획을 세우긴 세웠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세운 거죠. 실제 이렇게 쓰진 않고. 근데 단 3%는 계획도 세우고 적기까지 했답니다.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그런데 10년 후에 연봉 차이, 물론 뭐 연봉이 뭐 모든 것을 다 뭐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량화된 어떤 그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연봉일 텐데 10년 후에 연봉을 보니까 이 84% 여름휴가 계획만 세웠던 사람을 일로 봤을 때 13%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적진 않았던 이 13%가 이 84%의 연봉의 그 2배가 됐고요. 그리고 3%는 이 사람의 그 20배 또 이 사람의 10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었고 또 버라이언 트레이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종신 노동형에 처해진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꿈을 찾을까 하는 그런 얘기인데 자신과의 데이트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2030 세대를 그 상대로 해서 이제 책을 썼잖아요. 특히 이제 2030 같은 경우에는 한참 연애를 할 그런 그 시기인데 연애를 할 때 물론 이제 다 그 해보신 그런 분들인데 상대를 알기 위해서 엄청 탐색을 하잖아요. 만났을 때도 그렇고 뭐 헤어져서도 그렇고 뭐 탐색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탐색하는 그런 일은 별로 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을 하건데 우선 자신과의 데이트를 좀 열심히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나는 누구인가 특히 그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가. 보통 인생을 배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건 항해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목적지가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면 그건 표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해를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쪽에서는 우선 그 목표로 하는 그 관역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볼 수 없는 관역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슴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좀 큰 그런 그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옛날에 그 BSC 할 때 그 자료인데 이 그림을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김송 상무가 찾아줬어요. 이쪽하고 다른 게 뭐예요? 계기판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대로 목적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목표를 좀 분명하게 한 다음에는 좀 죽기 살기로 해보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신입사원 교육할 때도 이제 유도의 그 김재범 선수의 그 동영상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 관계상 말로 하면 그때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죽기 살기로 했어요. 졌어요. 그때는이라는 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그때 은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은메달을 딴 것도 사실은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금메달을 딴 선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은메달은 별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2012년 런던 이거 꺼졌어요. 런던 올림픽 때는 죽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 죽기 살기에서 살기를 빼고 죽기로 하니까 금메달을 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죽어도 한번 해놓고 잃어보고 죽는 거 그게 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20대 초반에 젊은 유도 선수가 저렇게까지 말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제가 책에다도 이제 그렇게 써놓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직장 생활 어차피 할 거 최소한 한번 임원은 좀 돼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원은 이제 별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별을 하나 따니까 또 두 개 또 따지고 뭐 이렇게 또 별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 목표를 세우니까 저 스스로 달라지는 걸 느꼈었어요. 뭐냐면 이미 나는 임원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미 임원이 돼 있는 거예요. 생각에 그렇게 가니까 행동도 그렇게 되는 거지. 이미 나는 아직 임원은 아닌데 모든 생각과 행동이 임원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내 비전과 이제 실력인데, 특히 제가 이제 신입사원 교육에 가서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의 대표이고 또 오늘 신입사원 교육의 그 첫날 첫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다. 앞으로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텐데, 회사의 비전 믿지 마라. 회사의 비전 믿지 마. 첫날 첫 시간에 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죠? 왜? 회사의 비전은 회사의 비전이고 나의 비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 회사의 비전하고 나의 비전을 잘 어느 정도 일치를 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회사의 로열티도 생기고 또 오래 근무할 마음도 생기고 하니까. 근데 우선 회사의 비전 항상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의 비전을 만들고 거기에 좀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데, 삼성이 비전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삼성도 평균 근속 연수가 9.8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정년 60세로 연장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삼성이 가장 먼저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신문에 그렇게 공고가 됐었어요. 나온 게 뭐냐면 60세로 가장 먼저 정년 연장을 했지만 60세까지 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이 안 된다 하면서 그때 발표된 게 9.8년인데, 뭐 삼성이 비전이 없어서 사람들이 평균 9.8년밖에 근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비전이 없고 자기 비전하고 회사의 비전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래서 먼저 자기 비전을 만들고 그거를 회사의 비전하고를 일치를 좀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라라고 제가 그렇게 신입사원들한테 말을 했는데, 하여튼 자신의 이름을 전 사원이 다 알 수 있을 때까지 일단은 노력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특히 이 고슴도치 전략, 그 여우하고 고슴도치하고 싸우면 항상 그 고슴도치가 이긴대요. 근데 여우는 깨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슴도치가 항상 이기는 거야. 왜 그렇겠어요? 고슴도치는 뭔가 한 방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웅크리는 거. 웅크리면 가시가 있으니까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이 딱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선은 깊게 가고 깊게 가다 보면 옆에가 또 다 통해져 있거든요. 우리 조선 회장님 마케팅의 대가잖아요. 마케팅만 대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선은 깊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또 전문가가 되면 주인은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그러려면 이제 자기 개발하는데 끈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미래는 저는 우리가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본인이 달성하고 싶은 꿈, 소망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10년의 모습, 5년의 모습, 3년의 모습,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행동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1장의 그 타이틀이 10년 후에 직급 오늘의 내가 만든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 미래는 오늘의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오늘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듯이 미래의 여러분들은 오늘의 여러분이 만드는 거니까 어떤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의 행동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인정받는 사람은 우선 제가 지난 6월달에 독립문역에서 어디 그 모임에서 등산하려고 그때 같이 갔었나요? 안 하셨죠? 그 보다 보니까 똑같은 그 주전자에 밀가루 반죽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디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거더라고. 재료는 똑같이 밀가루 반죽한 거에 속이 안 건데. 그래서 보면 같은 그 신입사원으로 똑같이 입사를 해서 10년 후 또 이제 20년 후 되면 막 차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생각의 틀 모양이 다른 거로부터 기인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태도, 좋은 습관, 나서서 도와주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그러면 뭐 좋은 태도, 좋은 습관이 뭐냐? 라고 하면 뭐 여러 그 정의들이 나오겠지만 반대로 뭐 나쁜 태도, 나쁜 습관 뭔지는 대충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거의 반대가 좋은 태도,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지금 흔들린다면 꿈의 크기를 점검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뭐 꿈을 한번 꾼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고 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을 그 배에다가 그 비유를 많이 하는데 어떤 자기의 꿈이 크면 그만큼 흔들림이 적을 거고 꿈이 작으면 작은 어떤 그 파도에도 흔들릴 텐데 일단 꿈의 크기를 점검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성공은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우리 조산 회장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생 굉장히 그 역전 드라마를 많이 쓰신 분이잖아요. 손이 하나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까지 오셨는데 대부분의 성공 스토리는 난관을 뚫고 얻은 그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팔이 하나 없다 보니까 뭐 여러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많고 또 특히 이제 그 목욕탕에 가면 다 나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시기가 보니까 사람들이 잘 신경 안 쓰더라는 거지. 그리고 남의 시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을 하면 분명히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가 이제 베이직인데 책에서는 그 조직에서 꼭 이뤄야 할 기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우리 김지혜 책에 제가 책에 쓴 당사자가 우리 김지혜 씨예요. 제 그 사무실이 그 한 3칸인가 뭐 이렇게 복도가 쭉 있고 맨 끝에 있으니까. 근데 김지혜 씨가 출근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저는 항상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또 볼 때마다 있는 거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차렷 자세로 인상한 자리도 절반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강력하게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삶과 일에서 그 주인공 의식을 갖는 거. 보통 주인 의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좀 그러보니까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의식을 갖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인 의식이라고 말하기보다 주인공 의식을 좀 가져라라고.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공 바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의식을 갖고 내 삶의 이야기는 나의 주도로 나에 의해서 써지는 거니까 주인공 의식을 갖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C 커리지 용기를 내라. 책에서는 3장 실행력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용기를 낸다는 거가 굉장히 좀 힘들죠, 그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용기란 두렵지만 한번 시도해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면 뭐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뭔가 그 행운이 오길 굉장히 바라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복권 당첨이 굉장히 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권 사지도 않으면서 복권 당첨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행운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안 오니까 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1년 동안 뭔가를 쭉 하여튼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자격도 따고 저런 자격도 따고 또 뭐 앞으로 무슨 기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뭐 절대 모르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버려라. 그래서 지금 축구팀 2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불안하잖아요, 러시아에. 근데 보니까 독일은 전차군단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이탈리아는 수비잖아요, 수비 잘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월드컵을 4번씩 들어올렸더라고요. 근데 독일이 야 우리가 수비가 약해, 우리는 또 공격이 센데 그래서 수비를 어떻게 강화해볼까? 이탈리아처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래 독일은 많이 넣고 많이 먹는 거겠죠, 그죠? 골을 많이 먹는 거겠지. 대신에 이탈리아는 방패니까 수비를 하면서 골을 적게 먹으면서 1골, 2골 차이로 뭐 이기는 그런 전략을 가겠죠. 근데 완전히 색깔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을 4번씩이나 들어 올렸더라고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책 84페이지에 써놓은 건데 우리 네이버 메인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몇 차례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조선 회장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책에다가 쓴 내용을 이렇게 또 멋있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약점은 극복하려 하지 말고 버려라. 약점은 극복해도 2등밖에 못한다. 강점을 살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애경에서 2080 치약, 또 하나로 샴푸 이런 것들을 또 대박 내셨잖아요. 하여튼 강점을 살려가지고 1등을 만드는 뭐 규제라서 마케팅의 규제, 뭐 전설 뭐 이렇게까지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다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야 나 이거 약점이야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강점을 찾기보다 막 약점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강점을 살려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좋아하는 일하고 잘할 수 있는 일 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지난번에 이제 어느 회사 진급자 교육에 갔어요. 그때는 이제 이 얘기들을 뭐 계속 물어가면서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구를 좋아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매일 막 땀 뻘뻘 흘리고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이거 소질은 없어. 그냥 좋아해. 그럼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일보다 일단 우선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잘할 수 있는 일보다 이건 지금 직장인을 위한 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좀 잘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 뭐 제록스도 이제 이직률이 좀 이렇게 되고 특히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이직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남의 다른 회사가 좋아 보이고 또 다른 사람 하는 일이 쉬워 보이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근데 또 제가
며칠 전에 누구한테 들었나? 뭐 이거 연락하는 바람에 뭐 얘기를 들었는데 나간 사람 또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제록스에 나갈 때 제록 싫다고 나갔는데 또 들어오고 싶어 해.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양 부사장님 맞죠? 예, 지금 부사장이 지금 하는 일을 잘 안 하고 그냥 뭐 곁눈질만 하고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 가면 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이쪽에서 상사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면 그쪽에 가면 더 그 악랄한 상사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 남자들 군대에서 저 고참, 야, 저 고참만 나가면 우리 내어가 편할 거야. 저 고참 나가면 그 밑에 있는 상병이 또 고참 돼가지고 더 악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선 지금 하는 일을 좀 잘해라.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잘하면 특히 이제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CDP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데 우선 잘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두질 않잖아요. 계속 돌리니까 우선 지금 하는 일을 잘하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천하라 하는 건데 남들이 그 꺼리는 그 업무에 기회가 있더라고요. 보통 뭐 어떤 거 프로젝트 한다라고 하면 다 가기 싫어해요. 김양 부장님 프로젝트 리더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네. 네. 왜냐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도 있는데 그것도 뭐 해야 되고 뭐 야근해야 되고 또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등등 다 꺼려하는데 그거를 하니까 기회가 생기 있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프로젝트를 하면 프로젝트에 오는 사람들이 각 팀에서 가장 일 잘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일도 배우고 또 사내 인맥도 구축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언제나 일단 예스 해보겠다. 저는 정광훈 전 회장님하고 입사했을 때부터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노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몰라 그분 기억에는 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에비던스로 저 뒤에 그 추천사를 써주세요라고 해서 추천사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우선 좀 부리기 편한 그런 부하가 됐으면 좋겠다. 보통 뭐 다이어트나 금연 언제 시작해요? 1월 1일 날 하잖아요. 뭐 생각했을 때 바로 하면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얘기지만 먼저 하여튼 조직에 헌신을 하고 또 그렇다 보면 노력에는 시차는 있을지언정 오차는 없더라고요. 올해 진급 못하면 또 내년에 하면 되는 거고 올해 진급 안 했다고 또 뭐 아마 지금 이제 4월 1일부로 제록스 또 진급시키고 하면 또 진급 안 됐다고 또 삐져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인생은 마라톤이고 긴데 한 번 진급 안 된 게 뭐 영원한 패배자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우선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다음에 일을 놀이처럼 즐겨라인데요. 이거 전국 노래자랑이잖아요. 이 앞에 보면 항상 이런 분들 계시죠, 그죠? 근데 이분들이 다 보면 하나같이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녹화 내내 아마 그 1시간 이상 녹화를 할 건데 계속 춤추고 계세요. 이거 보니까 우리 김양훈 부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옷 입은 이게 조끼도 비슷하고. 근데 만약에 이 가수한테 1시간 내내 네가 노래해라. 할아버지 춤추시고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 가수가 힘들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가수는 돈 받고 노래를 부르고 이 할아버지는 돈도 안 받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1시간 내내 춤추시고 또 좋아해, 즐거워해. 끝나고 나서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오늘 잘 놀았네 하고 가시는데 만약에 1시간 동안 내내 오라, 야 오늘 개고생했다 이거 뭐 돈 몇 푼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돈을 받고도 노래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한 사람은 노동이고 한 사람은 놀이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그 일, 또 변화, 굉장히 막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순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 이거 잠실 야구장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직원들도 다 프로잖아요. 다. 근데 사실은 자기는 프로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 프로 선수만 프로고, 프로는 일에 목숨을 거는데요. 아마추어는 변명의 목숨을 건대요. 그리고 프로는 기회가 오면 잡고 보는데, 아마추어는 생각만 하는 거지. 그 책 써라 그러면 한번 써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프로는 바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아마추어는 말로 보여준대요. 그리고 프로는 지금 당장을 좋아하고 아마추어는 나중에. 그리고 프로는 난 꼭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하고 싶었어. 그리고 프로의 무대는 그라운드인데 아마추어는 관중 속에서 구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 그라운드로 빨리 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프로는 해보겠다 라고 하는데 아마추어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우리 김성상 마라톤 계속 하시나요? 그죠?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맨 앞에 뭐 열심히 뛰어가는데 막 100m 달리기로 마지막까지 꼬리를 했는지는 참 잘 모르겠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2030을 상대로 해서 책을 써가지고 이런 장표가 있는데 출발할 때 뭐 3년, 아까도 뭐 진급 얘기를 했는데 3년, 5년 때 뭐 대리 과장 진급 때 좀 늦더라도 뭐 괜찮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고 웃는 자인데 조금 늦어도 멈추는 거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열정과 인간적 매력인데요. 사소함이 위대함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홍소영 부장하고는 뭐 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많은 싸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디테일이 꿈을 이루는 그런 추진력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교육에 갔더니 이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문에 대해서 교정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정도는 교정도 제대로 못 본대요. 그리고 98%는 교정을 그냥 그대로 봐온대요. 근데 1%는 거기에다가 자기 의견을 달아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디테일이에요. 사소함이고. 셀프 모티베이터가 되라. 모티베이터니까 또 우리 조 회장님이 모티베이터이신데, 어떤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외적 동기, 뭐 회식하고, 뭐 MT 가고, 일순간적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자기 스스로 내적 동기를 계속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혼을 담은 몰입인데요. 몰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마지막 블럭 하나 깨는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하나만 깨면 이제 완전히 그냥 고도의 집중 상태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직업상담사 공부를 하면서 열흘 동안 집에서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나이에도 그렇게 뭔가 목표를 세우고 하니까 몰입이 되더라고요. 여기 저랑 비슷한 분도 계시고 조금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여튼 몰입을 좀 해보는 그런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거의 다 와가는데요. 겸손한 사람이 진짜 고수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좀 하수들이 까불고, 특히 이제 골프를 해보면 하수들이 굉장히 까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얘기지만 하여튼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감사할 일을 좀 자꾸 만들어라. 사실은 제 책의 마지막 장에 우리 윤점식 부사장님 얘기를 썼어요. 제가 아까 50+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4가지 강의하고 책 쓰기, 그다음에 전직 지원 전문가, 그다음에 비즈니스 코칭 4가지와 관련돼서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제가 어떤 카톡을 보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자꾸 뭔가를 또 야 이거 해봐라 이거 해봐라라고 계속 주세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그 전문위원도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뭐 어디 가니까 뭐 서약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하는 일을 발설하지 마라. 뭐 하여튼 그런 일까지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정보를 주면 그냥 그거를 하는지 마는지 뭐 해도 뭐 그러는데요. 저는 뭔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 조 회장님한테도 저 이런 거 합니다. 뭐 특히 이제 우리 윤전식 회장님한테는 더 디테일하게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정보를 주시고, 또 제가 취업을 하니까 두 분이 짠 것처럼 각각으로 야 한번 보자. 한 달쯤 지났는데 너 어떻게 살고 있냐? 체크하면서 오늘 두 분이 또 코치 하시는 분이니까 윤전식 부사장님은 얼마 전까지 삼성 임원 코치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하여튼 그런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이 그림이 나왔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뚜렷한 그 목표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 그 가는 길은 일단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는 길은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가는 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가는 길은 몰라도 되는데, 가고 싶은 최종 목적지를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최종 목적지를 좀 뚜렷한 그런 그 목표를 세우시고, 된다는 착각. 이 된다는 착각을 여기다 쓰니까 또 조선 회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조건 된대요. 뭐 그냥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생각의 틀 얘기를 했는데, 틀을 깨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에서 틀을 깨는 용기. 아까 좋은 습관, 뭐 좋은 태도, 뭐 나쁜 습관, 나쁜 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틀을 깨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다음에 몰입. 아까 제가 열흘 동안 몰입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몰입하니까 4과목이 6주 만에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 책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직업 상담학하고 심리학은 생전 처음 보는 건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 몰입이, 저는 크게 3가지 뚜렷한 목표, 그것을 틀을 깨는 용기, 그다음에 몰입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각각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자꾸 모아져야 되는 거야. 모아져야 돼. 그러면서 완벽하게 이 삼위일체가 돼야 제대로 된 그 목표를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노력에는 시차는 있을지언정 오차는 없거든요. 미래는 오늘의 내가 만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갈매기의 꿈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목표를 향해서 자아 실현의 꿈을 꾸는, 꼭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어떤 바쁘실 텐데도 또 이렇게 또 특히 그 협소한 자리에 와서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직장인이 갖춰야 할 A, B, C, D, E 단계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아직 꿈이 없으신 분은 꿈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고, 자기 강점을 모르시는 분들은 장점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열강해 주신 저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에 준비된